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 엄마가 몇 번을 말했는데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그랬더니 또 그럴 거잖아. 너 또 그럴 거잖아. 지난번에도 안 그런다고 하고 오늘 또 그렇잖아. 너 앞으로 그럴 거지. 막 이러면서 과거 가져오고요. 미래에도 아예 못할 아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훈육 너무 잘 알거든요. Here and now. 훈육은 지금 것만 하라는 거. 대기자 TV. 요즘 상황은 더 악조건인 것 같아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지고 어디 또 갈 데도 없잖아요, 소장님. 그러다 보니까 아이한테 민낯을 더 보여주는 그런 현실이 돼버린 것 같더라고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붙어 있다고 표현하죠. 그렇죠. 이걸 하루 종일 그거. 그렇죠. 함께 있다고 표현하면 참 예쁜데 약간 행복한 그림이 그려지는데 붙어 있다고 말하면은 네. 그냥 불행이 뚝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멋지게 관점의 차이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뭐 세상은 같은 것도 뭐 달라 보인다, 이런 멋진 말들 누군 모르겠어요. 세상에 명언과 격언이 넘쳐나잖아요. 하지만 내 현실은 붙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아이들 어렸을 때는요, 껌딱지야. 저리가 저리가. 이거 언제 크나. 엄마 막 그래요. 맞아요. 어제는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아빠가 육아를 많이 하시나 봐요. 아빠. 그래가지고 막 귀에 웅웅웅 울린대요. 그러면 우리가 얘 언제 떨어뜨리나.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 껌딱지 찾으러 다닌다 이제 좀 있으면. 근데 안 믿어져요. 제가 이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보면 아이랑 네. 정말 강제적으로 지금 함께 있는 시간이잖아요. 네. 생각해보면 이렇게 함께 있을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도 현실 육아에서는 다 필요 없으니까 네. 빨리 학교 가고 유치원 가고 어떤 엄마들처럼 어디를 좀 보내고 뭐 싶죠. 학교에 가서 급식만 먹고 와도 좋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단점만 보여요. 그럼요. 단점이 오롯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육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보세요. 예. 뭐 보이세요? 검은 점이 보여요. 그렇죠. 예. 혹시 검은 점이 뭐 동그라미인가 세모인가 막 별표인가 내가 눈이 안 좋아서 안 보이나 그래서 가까이 막 점의 모양까지 보시려고 할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거는 왜 안 보이시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러네요. 흰색 바탕이 훨씬 더 큰데.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좋은 점은 안 보고 그렇죠. 사소한 단점을 보고 있다는 거 알면서도 다른 애는 이게 다 보여요. 옆집 아이는 아우 안 먹어도 괜찮아. 이제 3학년 되면 없어서 못 먹어. 막 이렇게 얘기하고요. 쫓아다니면서 먹이지 마. 아우 그러면은 뭐 이러면서 굉장히 관대하고 여유 있잖아요. 그럼 제가 요거 보여드릴게요. 아까보다 더 작은 점이잖아요. 예. 이것도 기를 쓰고 찾아내요. 내가 기를 쓰고 작정하고 아이의 단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구나. 그래서 나도 불행하게 만들고 죄를 잡는구나. 여러분 요거 기억하시면 굉장히 반성이 됩니다. 그리고 안 혼낼 수는 없어요. 훈육이 그렇죠. 그만둘 수밖에 없죠. 훈육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훈육 전문가. 예. 이래서 제가 전국 강연하잖아요. 네. 훈육 전문가 많으세요. 전문가분 중에서. 왜냐? 훈육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우리는 혼낸다. 표현하고 아이는 혼난다. 혼이 네. 나간다. 이렇게 정신 나가게. 우리 그러잖아요. 정신 쏙 빠지게 우리 야단을 치잖아요. 이렇게 훈육을 하는데 제가 좀 사자성어 좀 쓸게요. 네네. 교각사루라고 예. 솥불 잡으려다 소 죽인다라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점을 잡으려다가 장점 모두를 없애는 건데 알죠, 부모로서. 네. 잘하는 9가지는 잘하니까. 한 그건 가지를 그냥 채우고 싶은데. 그렇죠. 요거 한 가지만 고치면 100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 돌아보세요. 못하는 점만 지적하는 부모 고마웠나요? 아, 엄마는 정말 요 한 가지를 더 채워서 나를 완성된 인간으로 만드시고 싶은가 봐. 이렇게 고마워한 어린이가 있을까요? 그 한 가지가 상처로 남은 부모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트라우마가 평생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많지요. 아마 훈육과 그 다음 많은 게 어린 시절에 내 상처 떠나보내지 못하는 엄마 이야기. 네. 이게 많아요. 그리고 모여서 그 얘기 꺼내기 시작하면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만큼 부모님이 나한테 잘 되라고 한 말이 나를 아프게 한 말. 근데 부모님이 좋게 말을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감정이 막 격해졌을 때는 더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진말을 하죠. 단점은 누구나 갖고 있으니까 단점이 보이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자각을 해야 될까요? 장점을 자꾸 말하면 네. 사람은 좋은 인간이 되려고 노력해요. 뭔가를 하나 보완을 하더라도 당신이 잘한다. 당신이 참 유능하다. 하고 싶어져요. 그렇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효능감, 유능감이 생겨요. 아이가 뭔가를 잘한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면 아이들이 어른보다는 좀 단순해요. 천진하고 해맑잖아요. 그러면 나 참 괜찮은 아이야. 그 다음에 좋은 게 있어요. 엄마하고의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관계가 좋아야 그 사람 말을 듣고 싶어요. 단점을 아이는 고치고 싶어요. 아이들이 몰라서 못하는 게 있고요. 아는데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 부모님도 잘하는 게 있고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안 되는 부분을 자꾸 안 된다,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관계에 금이 가는 얘기예요. 사람은 내가 못하는 게 어떤 건지를 알 때가 있어요. 아는 경우에 그걸 자꾸 짚어주면 반항심이 생겨요. 거부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단점이 자꾸 보인다면 저는 장점을 많이 찾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많은 장점은 놔두고 왜 단점이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안 보이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눈 가리나요? 근데 엄마의 마음의 눈에선 벌써 걔 단점이 자꾸만 보이는 걸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하얀 곰을 떠올리지 마세요. 떠올리지 마세요. 그러면 하얀 곰이 더 떠오른다는 그런 실험이 있잖아요. 아이의 단점 떠올리지 마세요라고 제가 얘기하면 보이는데 어떻게 안 봐요? 더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쁜 습관을 대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습관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나쁜 습관을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알고 계시는 이론을 조금만 하는 거로만 하면 되는데 다 알아요. 알죠. 근데 그게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 엄마가 몇 번을 말했는데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그랬더니 또 그럴 거잖아. 너 또 그럴 거잖아. 지난번에도 안 그런다고 하고 오늘 또 그렇잖아. 너 앞으로 그럴 거지. 막 이러면서 과거 가져오고요. 미래에도 아이 못할 아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훈육 너무 잘 알거든요. Here and now. 훈육은 지금 것만 하라는 거. 그러면은 또 재밌는 거는 계속 장황하게 하면은 또 아들, 딸보다 아들 같은 경우 아예 안 듣잖아요. 나중에 나한테 불리한 얘기를 왜 듣습니까? 내가 지금 이것만 견디고 갈 거야. 이것만 참으면 조금 있다가 아들 엄마가 미안해서 떡볶이 해줄까? 막 이러면서 괜히 막 엄마가 유아와 써가면서 왜 미안해서. 근데 그게 수습이라면 아이들은 이미 우리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요. 엄마의 패턴을 다 읽는 거죠. 조금만 견디면 괜히 와서 사과할 거고 좀 이따 엄마가 나한테 뭐 먹고 싶냐고 물을 거고 아들도 아니고 아둘 할 거고 왜냐 부모는 미안함을 또 바로 깨달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일관성이 없죠. 엄마 기분대로 해. 근데 육아 일관성 얘기했는데 일관성과 융통성은 같이 가야 되는데 엄마 기분대로 엄마 맘대로 말하는 거는 융통성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애들 같은 거죠. 네가 기분 나쁘다고 네 맘대로 해? 우리 그러잖아요. 근데 애들이 보기엔 엄마가 더 치사해. 엄마 맘대로 해. 그래서 사춘기 되면 보복하는 거예요. 엄마나 잘하시라고 엄만 그렇게 해요? 이렇게요. 여러분 사춘기 자녀 되면요. 무서워요. 제가 아까 사자성어 썼는데 하나 더 쓸게요. 제가 후생가외라는 말 참 많이 쓰거든요. 노노에 나오는 말인데 후생은 가히 두려운 존재다. 10년, 20년 후에 얘들이 어떤 존재로 자랄 것인가를 생각해봐라. 이게 후생가외 육아라는 말을 제가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지금 계속 7살 아니에요. 10년 후면 17세 엄마보다 키 크고요. 엄마보다 더 똑똑해요. 우리 아이들이요. 요즘 아이들이 발달도 빠르고요. 능력도 많아요. 우리 배울 게 너무 많아요. 17세가 뭐예요? 중학교 1학년만 돼도 엄마가 절절매게 되고요. 논리적으로 딸리게 됩니다. 그럴 때 엄마 그때 왜 그러셨어요? 소리는 최소한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슴 아픈 말이에요. 여러분 엄마 그때 왜 그러셨어요?는요. 다시 그때 돌아갈 수 없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우리 그러잖아요. 진작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가요. 여러분이 진작 알았더라면 이라는 후회를 조금 줄여주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모든 후회의 시작과 끝이 다 말인 것 같아요. 말로 아이한테 상처 주고 또 나중에 돌아오는 거 아이에 의한 말에 의한 저의 상처잖아요.
대화는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녀와의 대화. 어른답게 대화하면 돼요. 그럼 그게 어떤 어른다운 대화냐면 하지 않을 말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우리 애들은 할 말, 안 할 말 구분 못하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어리니까, 예. 아이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어른이니까. 네, 내가 지금 할 말이 어떤 말이고 하지 않아야 할 말이 어떤 말인가 음. 이걸 구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지 않을 말을 하고 나중에 후회하고 그리고 그걸로 상처 주고 네. 그 상처를 품은 아이가 엄마에게 상처 주고 할 말과 하지 않을 말을 구분해서 대화를 하는 거고요. 조금 덧붙인다면 자존감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존감 대화가 바로 그걸 지키는 거거든요. 상대방 무시하는 말 안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이 내가 부모니까 우위에 있다고 하는 행동들이죠. 그렇죠. 우리 알죠. 권위적이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서 굉장히 민주적이고 잘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린 권위를 내려놓지 못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나 엄마니까, 나 부모니까. 부모는 너의 위에 있다. 이게 항상 있어요. 맞아요. 위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윗사람답게 하면 돼요. 근데 위에 있기 때문에 너를 아래로 본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거는 동등하게 하되 내가 우리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건 나다라는 거죠. 감정적이 될 수밖에 없고 아이 키우는 게 힘들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들 그게 바로 부모다운 대화법이에요. 부모다운 노력일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노력을 해야 되는 사람은 부모니까. 애들은 노력 안 해요. 노력은 힘들거든요. 그게 아이다운 거예요. 근데 부모는 힘들고 하기 싫고 하지만 노력해야 돼. 그게 맞아요. 지금 아주 핵심을 얘기해 주셨어요. 노력해야 되는 거를 부모는 알아요. 화를 내고 후회하고 돌아서서 눈물 흘리는 많은 부모님 위해 마지막 멘트. 후회 안 하는 부모 어디 있어요? 여러분 후회는 좀 하시면서 키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굉장히 오만한 부모고요. 자만심에 빠진 부모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회는 하는데요. 조금 덜 후회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표를 조금 낮추자고요. 내가 완벽한 부모가 되겠다. 내가 너를 세상 없는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 내려놓자고요. 어떤 부모는 조금 부족해서 자녀들이 좋을 수 있어요. 어떤 부모는 정말 잘 키우려고 해서 부모가 그 부모를 피곤한 부모로 기억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자녀에게 점수를 잘 받는다는 건 이건 참으로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수 잘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 교수 평가 받을 때도요. 진짜 최선을 다해 가르쳤는데 평가는 되게 각각이거든요. 네. 그리고 가끔은요. 좀 이런 것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더 이상 잘하냐 이렇게. 이런 것도 그게 뭐냐면 내가 살기 위한 방법인데 내가 살아야 웃음도 나고 내가 살아야 아이한테 친절한 말도 나와요. 엄마가 행복해요. 그렇죠. 내가 살아야 얼굴 표정도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살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부모가 자꾸 자기를 죽이지 말자고요. 기죽이지 말고 자꾸 자기를 때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만 덜 후회하는 거. 네, 오늘 임영주 소장님의 말씀이 화를 내고 돌아서서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는 많은 부모님들께 위로와 자각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장시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